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분석 내용은 최근 한국 경제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장 거대한 변화에 대한 겁니다. 바로 코스피 7천을 향해 몰려드는 유례없는 주식시장의 막대한 유동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오랜 종교와도 같았던 부동산 불패 신화. 이 둘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죠. 과연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자산 형성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영구적인 지각 변동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과거 데이터와 현재의 유동성을 균형 있게 비교해가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 7천과 머니무브 현상을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주식이 징검다리일 뿐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과거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네 번째로 흔들리는 부동산 불패 신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까지 차례대로 훑어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코스피 7천과 머니무브, 폭발하는 현재 시장 유동성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보죠. 130조 원. 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4월 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당장이라도 뛰어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투자자 예탁금이 무려 13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야말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인데요. 사람들 지갑에서 나온 돈이 지금 어디로 맹렬하게 향하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아파트 평수 넓혀주려고 모아둔 예금 2억 원을 깨서 삼성전자랑 ETF를 샀습니다. 자산 증식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요. 무조건 큰 집, 그리고 안전한 은행 예금이 최고라던 과거의 공식에서 벗어나서 직접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들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대변해주는 사례죠. 이런 개인들의 움직임이 하나둘 모이니까 거시지표는 더 놀랍게 변합니다. 이른바 B2라고 하죠. 신용거래용자 잔액이 35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반면에 절대적인 안전자산의 상징이었던 1억 원 이하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2019년 이후 최저치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안전한 은행을 떠난 돈이 주식시장으로 돌진하는 거대한 머니무브가 지금 폭발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은 과연 부동산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인가?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한 반론을 살펴보죠. 자, 여기서 열기를 잠깐 식히고 좀 삐딱하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엄청난 주식 호황이 사실은 주식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 집을 사기 위한 발판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이 두 기사 헤드라인에 보시면 시각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대이동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쪽은 주식은 결국 부동산을 사기 위해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이라고 꼬집고 있죠. 과연 어느 쪽이 구조적인 진실에 가까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자산 효과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돈을 벌면 그중 3, 4%는 시원하게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주가가 1만 원 올랐을 때 소비는 고작 130원 늘어납니다. 자본 이득의 딱 1.3% 수준이죠. 한국인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지갑을 꽉 닫고 안 엽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을 내 영구적인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든 싹 다 현금화해서 어딘가 더 큰 곳에 묻어둬야 할 임시 자금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과거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바로 한국은행 통계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나옵니다. 압도적인 수치, 바로 70%인데요.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무주택 가계가 주식으로 얻은 수익의 무려 70%를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피땀 흘려 불린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결국엔 내 집 마련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과거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변하지 않는 룰이었습니다. 실무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더 적나라합니다. 최근 2월에서 3월 사이 서울 아파트 매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의 21%가 주식이나 채권을 판 돈으로 집을 샀어요. 그 금액만 2,36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서초구 같은 초고가 지역은요, 매수자 1인당 평균 10억 6,700만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서 집값에 보탰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 진짜 수익 실현은 부동산으로 한다는 강박적인 습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번째 파트, 흔들리는 부동산 불패 신화. 과연 우리는 지금 새로운 티핑 포인트에 서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런 뻔한 패턴을 지금의 장세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될까요? 사실 한국은행 통계는 과거를 비추는 후행 지표잖아요. 반면에 지금의 코스피 7천 유동성은 단순히 주가가 좀 올렸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례가 없는 구조적인 임계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신화가 근본적으로 금이 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수익률 격차의 역전 현상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량주식을 꽉 쥐고 있을 때 나오는 배당 수익률이 상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쥐고 있을 때 나오는 임대 수익률을 구조적으로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이 점점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굳이 그 막대한 세금 내고 나중에 팔기도 힘든 부동산에다가 큰 돈을 꽁꽁 묶어둘 수학적인 이유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거시경제의 압박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널뛰는 환율 변동성, 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고금리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의 가장 뼈아픈 문제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까지. 이런 악재들이 하나둘 결합되면서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그 견고했던 믿음을 밑동부터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이런 폭박한 현실을 체감하면서 발빠르게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 자산 형성의 구조적인 전환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의 쌈짓돈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보면 확신이 드실 텐데요. 올해 1분기 데이터를 보시죠. 원금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안전한 DB형 연금에서는 무려 7조 1천억 원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직접 주식이나 ETF로 굴리는 DC형은 6조 2천억 원이 늘었고 IRP는 무려 12조 9천억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시장에 굴러다니는 거대 자금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공격적이고 주도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이 주식으로 좀 몰리네 수준의 이동이 아닙니다. 완벽한 질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들이 예전처럼 위험하게 단타치는 직접 투자를 넘어서서 ISA 계좌 같은 쏠쏠한 세제 혜택을 얻고 ETF 중심의 간접 투자로 아주 스마트하게 흡수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까지 딱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거대한 하방 지지선을 만들고 아주 장기적인 자산 파킹 장소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으로 번 돈을 무조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안정금고에 로그인시켜버리는 게 당연한 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코스피 7천을 향하는 전례 없는 유동성, 그리고 부동산을 위협하는 배당 수익률의 상승은 이게 단순한 단기 유행이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영구적인 재조정을 이끌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그 강력했던 부동산 편향성이 마침내 그리고 아주 구조적으로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분석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전히 주식은 거대한 부동산을 사기 위한 작은 징검다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산 시장이 드디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달한 걸까요? 과거의 공식과 새로운 현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격돌하는 지금 과연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여러분이 냉철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좋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